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AR과 VR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에 검색하는 시대도 활성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편하게 어떤 한 제품을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저게 LG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그 모델군에 다 갖다 대버리면 그 모델이 제조가 언제 됐고, 그 어떻게 돼 있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버려요. 즉, 검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강인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앉아 막 개발을 하고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VR이다. VR은 가상세계다 이 말이에요. 가상세계라는 것은 이 메타버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조금 그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지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만들어가 지구를 이렇게 우리는 뭐 위도 경도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도 지금 나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위도 경도라가 막 땅을 쪼개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을 쪼개가 예를 들어서 100평 단위로 쪼갠다라면 뭐 몇 쪽이 안 나오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100평 단위로 쪼개가 거기에서 100평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 네이버 사옥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평에다가 네이버 사옥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팬데믹 세상이니까 야 앉아 우리 메타버스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그러면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 친구, B 친구, C 친구들이 그 순천향 대학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순천향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지금 뭐 그때 막 코로나 시국이니까 학생들 입학식은 해야 되는데 실제 오프라인상 만나기가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공간을 만들어서 신입생들이 거기에 집합을 시킨 거예요. 가상 공간에.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이 놓아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예쁜이가 거기에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오프라인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봅시다. 가상 공간에 우리가 하나를 정해놓고 내가 내 아바타가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실제로는 말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또 여러분 또 실제 이게 오프라인에서 안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정된 그 가상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가상 공간에 본인의 아바타를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 때 그 옷도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는 것도 좀 쉽게 예쁘게 해야 되겠죠? 그런 산업이 뜨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참 돼요? 된다니까요.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바타에 옷 파는 거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매출이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쉽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에 보면 우리가 왜 카카오를 그렇게 사람들 입이 있느냐. 카톡 안 쓰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죠? 카카오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1억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명이에요. 그럼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 다 한다는 거거든요. 자,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저의 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려면 유저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유저를 확보를 하려면 그냥 합니까? 여러분 보고 예를 들어서 요거 회원가입하는데 100원 줄게 해라면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여기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50불 줄게 하고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회원 가입하는데 50불이면 한 6만원 되지 않습니까? 하겠죠? 나는 만원만 줘도 하겠다. 그런데 요즘 길에 가다가 500원짜리가 있어요. 500원짜리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안 줘요. 나는 주고 싶은데 안 줘요. 만원짜리 있으면 주려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100원짜리 안 줍습니다. 정말이에요. 줄지는 않는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가상 VR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흩어 슬쩍 듣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상 공간을 만들고 가상 공간이 매매가 되고 가상 공간이 팔려나가는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사에서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어떤 해외여행을 가는 이런 것도 만들지만 상품을 VR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유럽 쪽에는 그게 팔려나갔다 그래요. 유럽 쪽에는. 그래서 가상의 그 멀티 안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끼고 내가 집에서 딱 있으면 내가 인천공항 가는 거예요. 실제 나는 집에 있는데.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를 가고 런던을 가고 막 전 유럽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 상품이 뭡니까? VR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래가 아니고 오늘 현대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언어들고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등장했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비트코인이 등장했느냐. 탈중앙화하겠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안 무너지게 할 수 없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절대적으로 믿은 국가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었는데 몇 년 전에 집값이 폭등을 했죠. 젊은이들이 사실은 보면은 참 그래요. 우리가 클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막 집세 한 달에 봉급 뭐 제게 받으면 집세 3만 원 내고 뭐 한 달에 몇만 원 지금 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한 몇만 원 되면 어머니 그 신발 하나 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위에 어른이 퇴근 안 하면 퇴근할 생각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위에 사람이 퇴근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네가 10시 딱 되면 나는 갑니다. 가봐요.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어떤 사고 개념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계시니까 아이고 내가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버타운을 한번 알아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이들을 그 공부시키는 걸 당연시 책임과 책무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부부가 아무리 만났으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좀 아빠가 나이 들어도 예를 들어서 뭐 몽골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야, 그러면 실버타운에 미리 좀 지금 손발이 잘 움직일 때 실버타운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밥도 다 줘요. 밥도 다 줘요. 그러니까 밥도 주고 그게 사우나도 있고 뭐 레드 시설도 있고 뭐 사실은 내가 몸만 들어가면 돼요. 방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활비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관리비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한 사람 기준으로 얼마예요? 두 사람 기준으로 얼마예요? 그럼 거기 관리비가 그러면 뭐 우리가 관리 전기세 수도 이런 거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포함된 거 아니, 그거는 또 별도로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세 끼밥 말고 그냥 두 끼밥 밥 먹는 거로 계산을 한 거예요. 내 수입으로 못 가겠다는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네? 내 수입으로 들어가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실버타운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네. 그냥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를. 10년 살아보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래서, 참,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거 가보니까, 정말 비싸요. 국민연금과 가지를 못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없다면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죠?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0%가 안 된다 그래요. 그 돈과 그거는 근처 접근도 못 해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와, 그러면 거의 뭐 중소기업 사장 봉급을 받아야 그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럼 나이들하고 손발 던져 아들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빨리 요양원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할 세대가 지금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 그런 그 좋은 시설에, 요양병원에 좋은 시설에 그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자식들은 또 자기가 또 돈 벌려고 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대 간의 어떤 생각들은 많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중앙이 집값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을 분양하는 게 요새 뭐 참내 며칠 만에 깜짝 놀랐어요. 30평짜리 집 아파트가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겠습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 평당 5천만 원. 한 평에. 30평이면 15억이에요. 분양가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벌여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한다. 집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게 나옵니까 모르겠네요. 탈중앙이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잘못된 정책을 해가지고 피해는 결국은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었던 은행이 도산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중앙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부 다 우리 개개인에게 탈중앙화 시키자 했던 것이 블록체인을 만들게 된 핵심 정신이에요. 딱 시스템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누가 그 사람의 기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프라인상에서 은행은 대출할 때 누가 주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죠? 또 사람이니까 정책을 잘못할 수도 있죠. 누가 집값 올리고 싶어서 올리겠습니까? 정책을 잘못하다 보면 자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시중에는 지난해는 우리 친구들끼리 그 농담스럽게 제발 정책 좀 발표하지 마라. 발표만 하면 자꾸 반대로 올라가니까 제발 정책 좀 발표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4차 산업도 결국은 탈중앙화가 나온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중앙은행이 막 넘어지고 무분별한 대출로 막 쓰러지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분이 이거 블록체인 기술을 해가지고 A가 B, C, D를 해대보면 시스템대로만 들어오고 계약도 스마트 컨트롤 계약 딱 붙이가 쫙 해버리면 이거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래서 탈중앙화 하자는 그거예요. 이디럼을 만든 그 친구는 거기다가 딱 스마트 컨트롤 계약 딱 잡으면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 했던 거예요. 그 천재들 19살짜리가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꿈을 키워 보십시오.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분야만, 이게 3분야만 잡아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중앙을 믿고 신뢰를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몫은 우리의 빚으로 남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화 시키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작정 화폐를 만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집값이 폭등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제발 좀 정책 내지 마라. 근데 시장 자원을 맡기라. 그럼 살 사람이 없으면 자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한 원리다 하는 건데 뭐 크게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알트코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네가 주식을 하면 크게 집어먹어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만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의식을 듣고 한 거예요. 왜 큰일 난가도 몰라요.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500원, 1000원 했을 때 여러분이 보관해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됐으면 직장도 편안한 마음으로 산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뭐 부자가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친구 야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서 막 그냥 여유 있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 없으면 그거 하잖아요.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외에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우리 지금 코인마켓캡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바이낸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업비트가 있듯이 세계 1등의 거래소가 뭡니까? 바이낸스예요. 자, 여러분 농협을 믿겠습니까? 바이낸스를 믿겠습니까? 뭐 여러분 어디 믿을래요? 농협 크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낸스는 세계 1등 거래소고 하루에 거래하는 그 거래량이 11조, 12조예요. 하루에. 그럼 그런 것을 못 믿으면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 너 주식하면 큰일 난다 이래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그리고 엄서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9,000개의 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뭐냐? 이더리움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맡기면 은행 가야 되죠? 코인이나 이런 걸 살려면 어디에 되겠습니까? 거래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어딥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예요. 외국 거래소는 제1등 거래소가 바이낸스죠. 그 다음에 쿠코인, 게이트 아이어, 그 다음에 글로벌 빗썸 여러 가지 군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이라 되어 있죠. 플랫폼과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4차 산업에서 플랫폼과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플랫폼, 토큰 이코노미.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플랫폼. 자, 플랫폼은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부산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플랫폼 기차가 오죠? 기차가 오기 전에 서가 있는 공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 그 부산역이든 서울역이든 우리가 딱 모여있는 공간을 플랫폼이라 하는데 이 플랫폼을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회사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KT에서 문자 서비스 10원, 20원 돈 받을 때 카카오에서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해가지고 유저를 확보를 했죠. 확보를 쪼개맨 게 아니에요. 몇 천만 명을 모집해요. 지금은 1억만 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를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유저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 좋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 타요, 안 타요?